삼성전자가 예상을 넘어선 실적을 내자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열쇠를 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과 청년층 취업자 수는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을까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5가 국내에 정식 출시됐습니다. 품질 논란 속에도 초반 흥행에 성공하면서 2030 세대의 아이폰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예상을 넘어선 좋은 실적을 내자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 잡은 곳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보고 들은 듯한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가 상승의 열쇠를 쥔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을 떠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재근 기자입니다. 국내 증권사 20곳이 제시한 삼성전자 평균 목표 주가는 92,000원입니다. 가장 낙관적으로 본 증권사는 SK증권으로 주가가 1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봤고, 다올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에 대해 최선호주, 비중을 늘릴 때라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 내년 반도체 업황이 올해보다 크게 나아질 것으로 가정하고 반도체 사업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가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내년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부문 평균 영업이익은 10조 5천억 원으로 올해 적자에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장밋빛 전망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인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달에만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외국인 비중은 2달 만에 다시 52%대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의 이 같은 움직임이 배럴당 9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한 국제유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전량 수입해 쓰고 있는 국가는 유가가 오르면 비용 증가로 기업 이익이 감소하는데, 이런 불안한 대외 환경을 반영해 외국인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업황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비중에 대한 시장 비중에 대한 축소라는 것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가의 공급측 차질 때문에 신흥국, 특히나 원유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마진이 위축될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감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위아래로 연일 변동이 심한 환율도 외국인 입장에선 환차손을 우려해 한국 주식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1,5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며 13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바람과 달리 유가와 환율 같은 매크로 변수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구만전자는 허상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5가 오늘 국내에 공식 출시됐습니다. 이 계속되는 품질 논란 속에서도 오늘 곳곳에 있는 애플 스토어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층의 아이폰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서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8시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 개장 시간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80여 명의 인파가 매장에 차례로 들어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신작 아이폰 15를 가장 먼저 받기 위해 최대 10시간까지 기다렸던 소비자들입니다. 빨리 받고 싶어서 사전 구매를 했고 10번째 아이폰 구매가 되는 건데 굉장히 설레고.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아이폰 15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발열과 액정 얼룩,
전원 꺼짐 등 여러 결함 사례가 나오면서 판매 감소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모델들도 다 어느 정도의 발열이 있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패치가 많이 됐다고 그래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는 없습니다. 국내 아이폰 15 시리즈를 사전 예약한 소비자 4명 가운데 3명이 2030 세대입니다. 아이폰이 SNS를 활발히 하는 MZ세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쁘기도 하고 뭐 SNS나 이런 매체 같은 거에 사진을 업로드할 때 훨씬 더 이쁘게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1년 전 21%에서 24%까지 늘어났습니다. 애플은 현재 홍대 인근 지역에 애플 스토어 6호점을 준비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호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만에 다시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용 시장에는 온기가 도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과 청년층 취업자 수는 늘어날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률 63.2%, 실업률 2.3%로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를 기록하며 고용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와중에도 고용 시장엔 온기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주춤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도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를 꼼꼼히 살펴보면 과연 제대로 된 호조세일까 의문이 듭니다. 60세 이상을 빼고 보니 같은 30만 명대였던 지난 6월과 비교해 9월 취업자 감소폭은 4배나 더 커졌습니다. 한창 일해야 할 청년층의 경우 9만 명 가까이 줄었을 정도로 한파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 탓을 했지만 취업자 수가 아닌 인구를 반영한 고용률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연령대 중 청년층만 부진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이 하락한 것도 고용 상황이 개선됐기보다는 취업 의지를 갖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수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 좋은 일자리의 대명사격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9개월째 내리막인데 감소폭도 5달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는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생산 감소가 계속되고 수출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탓인데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과 같은 악재는 아직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산업 위주로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고용이 악화되는 것은 오히려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특별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쉬어쓰 인구가 1만 명 넘게 늘어난 것도 고용 통계의 착시. 정부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용 미스매치를 원인으로 보고 다음 주 3번째 빈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캐릭터가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 간의 갈등도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또 연기에 대해서 많이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나 쓰이던 로봇이 우리 일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발레 파킹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대신해주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만든 주차 로봇입니다. 철판처럼 생긴 로봇 2대가 알아서 움직이더니 차를 들어 올려 옮깁니다.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서 공정별로 차를 옮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전륜과 후륜에 스스로 위치를 찾아서 바퀴를 들게 되는 방식입니다. 차량 전후 좌우로 로봇이 진입 가능해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현대위아 측은 조만간 백화점이나 마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실생활 곳곳에서 로봇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국산화입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서빙 로봇을 출시했습니다. 중국산이 70%인 국내 서빙 로봇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소 부품과 기술 내재화하는 데 힘을 썼고요. 타사 대비 높은 위치 정밀도와 안정적인 주행을 이루었고요. 중국산 로봇과 비딩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 경쟁력도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국산화한 SBB테크는 감속기 성능 예측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제품 생산 주기를 줄여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계획입니다. BEP는 내년도 한 3분기 정도에 지금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로봇이 미래 유망 기술로 꼽히면서 일찌감치 배우려는 학생도 늘었습니다. 한국 로봇 산업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포스코 ENC가 현대건설을 제치고 올해 도시정비 사업 수주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낮은 브랜드 파워를 극복하기 위해 수익성을 포기하고 공격적인 수주전을 펼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수주전에 뛰어든 포스코 ENC. 경쟁사 대비 700억 원가량 적은 공사비, 1조 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며 시공사 선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 사업에서 두각을 보인 포스코 ENC는 현재 기준으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방배 신동아를 시작으로 총 12곳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수주고를 올린 겁니다. 올해가 끝나기도 전에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현대건설과의 수주금액 격차를 2조 원이나 벌린 상태입니다. 특히 10대 건설사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이 절반 이상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두드러지는 행보입니다. 최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정비사업 이익률이 기존 15%에서 5%까지 떨어지자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스코 ENC는 낮아진 이익률을 감수하고 수주전에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진입을 해서 회사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공사 단가를 낮추거나 이익률을 좀 줄이더라도 공격적으로 수주를 해서 다만 거침없는 수주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는 숙제입니다. 포스코 ENC의 올해 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54%나 감소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에도 1, 2분기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외화 주식 보관 금액이 가장 많았는데요. 2위인 애플과 비교해도 2.5배 이상 많은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결제 금액에서도 테슬라가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3분기 테슬라의 주식을 35억 달러, 하나로는 약 5조 원가량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최근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매도세 또한 컸는데요. 순매도로 보면 총 3억 달러 팔아치웠습니다. 한편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엔비디아의 인기는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매수액 20억 달러, 매도액 17억 달러로 순매수 규모가 더 컸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에 이어 전날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곡물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곡물주가 또 다시 들썩인 모습입니다. 이날 사료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미래생명자원은 20%대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외 고려산업, 팜스토리 등도 동반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가 전 세계 밀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만큼 향후 곡물 가격 상승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급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피해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곡물들이 손상됐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슈에 따라 곡물주가 급등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S전선 아시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날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페트로베트남 자회사인 PTSC와 해저 케이블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 1위인 LS전선 아시아와 해상풍력시설 설치, 운영의 강점을 가진 PTSC와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리며 주가도 23%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키움증권은 베트남이 지정학적으로 해상풍력에 유리하고 또 아세안 국가 간 전력망을 연결하기 위해 해저 케이블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LS전선 아시아의 목표 주가를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 LS전선 아시아가 3분기 분기 최대 실적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1,729억 원, 92억 원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 이 손실이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 수익률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설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장기간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던 미국 장기채 투자에 볕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기준 최대 35%의 손실을 기록했던 미국 장기채 ETF의 수익률이 이달 들어 오랜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기존 전망과 다르게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달 초 연 4.8%를 돌파했습니다.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정반대로 움직이는데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화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장기채의 투자 수익률은 더욱 악화된 겁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시되지만 금융투자 업계에선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기존 전망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난달까지는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때도 계속 추천을 했고 물론 그때 추천해서 샀으면 손해봤겠지만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높은 수준의 확신이니까. 올해 들어 금리 하락에 베팅해온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장기채 ETF 4천억 원 규모를 순매수해온 상황. 금리가 언제 하락할 것인지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올해가 지나서야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기에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11월 이후 본격화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아마 금리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도 떨어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저희는 그 시기를 올해가 아니라 내년 1분기로 보고 있어요.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간 이식 수술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술 후에 배에 커다란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술 과정에서 복강경을 사용해서 비교적 작은 상처만 남기고 간 이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건강 팁스터 김수진 기자입니다. 간암이나 간경화로 간이 망가진 환자에게 건강한 간을 새롭게 넣어주는 간이식. 전통적인 간이식 수술은 복부를 20에서 30cm 크기로 절개해 망가진 간을 제거하고 기증자의 간을 넣는 식으로 진행했지만 최근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복강경을 이용해 배에 4개에서 5개의 작은 구멍을 뚫고 하복부를 한 뼘 가량만 절개합니다. 복강경으로 완전 전환되고 나서는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중에 하나는 과거에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불편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하던 게 그 복강경 기증 수술을 하면서는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수술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보람 중에 하나는 그거고.
절개 부위 자체가 작아지다 보니 환자의 회복 기간도 빨라지고 합병증 위험도 줄어드는 겁니다. 수술 시간도 개복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의 생체 간이식 수술에서는 복강경을 사용한다고 해도 기증자에게만 가능했는데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가 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생체 복강경 간이식은 외과 수술에서도 가장 고난도로 꼽혀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간이식 수준이 세계적이라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1년 처음 시작해 일부 대학병원에서 조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3-4개 병원 정도가 이거를 이제 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 시작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을 잘 선택해가지고 저희가 선별적으로 둘 다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진들은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복강경을 이용한 간이식 수술의 장점이 많은 만큼 점차 이를 확대해 더 많은 환자들이 이식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 주 후반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이 현금 자산 비중이 높은 은행과 채권 투자에 집중한 은행 간의 실적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주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월가에서는 미국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으로 은행주들의 실적이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고금리 상황 장기화로 채권에 대거 투자한 미국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은행들은 채권 가격 하락으로 평가 손실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막대한 예금으로 10년물 국채를 집중 매입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여파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하는 데 그치며 타 은행에 비해 가장 순이익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현금 비중이 높은 JP모건은 순이익이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웰스파고와 시티그룹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웃도는 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은 지난 5월부터 하반기 미국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며 투자자들에게 금을 사고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해왔습니다. In times like these, when inflation is rising, it's smart to make sure you have enough. Having this amount readily available can especially help in times like these when markets are volatile. 특히 JP모건은 지난 3월 은행 위기 당시 파산 위기에 처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면서 920억 달러, 우리 돈 122조 원에 달하는 예금을 확보한 점도 실적 호조에 기여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확한 시장 예측력과 은행 위기 국면에서의 과감한 인수합병 결정이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여기 와서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구하니까 그것보다 더 편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디지털 계통에서 IT 교육은 뭐 죽을 때까지 열심히 배우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보호하는 이유는 현대캐피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객을 보호해야 됩니다. 고객들이 편리하고 더 가치가 좋게 느껴지면 저희의 사업이 잘 됩니다. 저희들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